과연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 며느리와 전통을 고집하는 시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어느 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 고즈넉한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규범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기와집, 그곳에는 4대째 가문을 이어온 김씨 집안이 살고 있습니다. 김씨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굳건히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문의 안주인인 이순자 여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로 누구보다 전통과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 마을의 역사와 전통,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레 장독대를 닦고 계절에 맞는 전통 음식을 만들며 집안 곳곳에 놓인 오래된 가구와 골동품을 애지중지 관리합니다. 그녀의 일상은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이 여사의 하루는 새벽 4시,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정갈하게 빗질한 머리를 쪽지고 단아한 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로 나가 밤새 정화된 정화수를 떠서 조상님께 올립니다. 이 의식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과를 넘어 가문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이 여사의 또 다른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녀는 결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곡식,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담근 장과 젓갈을 이용해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보약과 같습니다. 이 여사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이 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반듯하게 자란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법과 우더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민준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촉망받는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시 생활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인 박지혜를 만나면서 그 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혜는 민준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이자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이 여사가 평생을 살아온 시골 마을과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활기차고 개방적인 도시에서 자란 지혜는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중시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 여성입니다. 지혜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최신 유행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브런치를 즐기고 최신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하며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의 일상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활동적인 현대도시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민준과 지혜는 서로에게 없는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지혜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매료되었고, 지혜는 민준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 앞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통을 중시하는 시어머니, 이 여사와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며느리, 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의 가풍에 따라 전통적인 여성상을 따르기를 바랐지만 지혜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민준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사와 지혜는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서로 다른 극을 가진 자석이 충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의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가 낯설었고, 지혜는 시어머니의 엄격한 태도와 고루한 사고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혜가 부산에서 가져온 음식들은 이 여사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이 여사가 정성껏 차린 전통 음식은 지혜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시부모님께 공손하게 행동하기를 바랐지만 지혜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지혜는 자신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겼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며느리가 집안일에 전념하며 내조에 힘쓰기를 바랐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했고, 지혜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사와 명절과 같은 집안 행사는 두 사람의 갈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했고, 지혜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여사는 제사상에 반드시 붉은색 과일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여사는 명절에 며느리가 한복을 입고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혜는 한복을 입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갈등들이 쌓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과연 이 두 여인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가치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갈까요?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두 여인이 만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결혼 후 지혜는 시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생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지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전통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지혜 사이의 가치관 차이는 사사건건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지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지쳐갔습니다. 특히 집안일과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혜는 어린 시절 부산의 한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고깃배를 모는 선원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지혜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을 생각하며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 시절, 지혜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틈틈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졸업 후에는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 여사의 삶은 지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맏며느리로서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사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가문을 지켜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여사에게도 남모를 아픔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이 여사의 부모님은 그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는 이 여사를 더욱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잊기 위해 더욱 전통에 집착했고 며느리에게도 자신과 같은 삶을 강요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갈등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식 때문에 지혜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바로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회식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늦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여사는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사보다 회식이 더 중요하냐며 지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화가 난 채로 전화를 끊었고 이 여사는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가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여사는 아들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가풍에 맞지 않으며 더 이상 며느리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내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혜는 시어머니의 이혼 요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이혼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 여사는 며느리의 방에서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첩 속에는 지혜의 어린 시절 모습과 그녀의 부모님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의 가족은 남루한 옷차림에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이 여사는 한 장의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지혜의 부모님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의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어머니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이 여사는 갑자기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는 자신과 늠름한 모습의 남편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단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사는 지혜의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겉모습과 형식에만 얽매여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방문에 놀랐지만 여사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던 아픔과 그로 인해 다텨버린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의 삶을 존중하고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산모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었고, 지혜는 시어머니의 보살핌에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이 여사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전통 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여사와 지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욱 깊은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이 여사와 지혜는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당연히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를 주장했고, 지혜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산후조리는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전통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며 편안하게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지혜는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산후조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민주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내의 입장도 존중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든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노력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나 빠른 진통이었습니다. 지혜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랜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혜는 출산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내가 잘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시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 생각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방식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도구로 생각하셨어요. 지혜의 말에 이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혜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지혜가 떠난 후 이 여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다시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매일 밤 며느리와 손주를 생각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 지혜는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남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는 지혜가 떠난 후 이 여사가 매일 밤 써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손주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 너를 내 방식대로만 살게 하려고 했던 내 이기심이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떠난 후 나는 매일 밤 너와 손주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편지를 읽은 지혜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여자이고 어머니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민주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혜와 민준, 그리고 아이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고 이 여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시댁에 도착한 날, 이 여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며 흐느꼈습니다. 이 여사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혜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 여사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에게서 받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여사와 그 남자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토록 엄격했던 이유가 자신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반성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의 죽음은 지혜와 민준,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녀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는 시어머니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삶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여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지혜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은 허망함 속에서 지혜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오래된 편지들은 지혜에게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이 여사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의 애틋한 추억,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픔, 그리고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했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시어머니 역시 자신과 같은 한 명의 여자였고 사랑에 아파하고 삶의 무게에 고뇌했던 한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마치 시어머니가 지혜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결코 억압과 강요 속에서 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이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지혜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가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잃지 않기 위해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재에게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장의 역할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와 민주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한 사랑과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민주는 아내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녀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혜와 민주는 둘째 아이를 낳았고 민재는 의젓한 형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여사의 기일에 맞춰 그녀가 잠든 산소를 찾았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왔을 때의 낯설음,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던 슬픔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가족, 제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줄게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민준 역시 어머니의 산소 앞에 묵묵히 서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이후 느꼈던 상실감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민재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재예요. 저 형아 됐어요. 동생도 생겼고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혜는 민재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서 더 행복하게 잘 살자.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지혜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께서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민주는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 말대로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되도록 노력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이 여사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에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는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부족한 점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고부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사와 지혜의 이야기는 비록 슬픈 이별로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가족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